안녕하세요. 페드라의 예술인문 이야기 공방 진행자, 예술을 읽고 풀어주는 스토리텔러 염상혜입니다. 반복 소개하게 되지만 다음 복합극을 추구하는 공연 연출가, 또 현장 예술가와 공연, 전시, 영화 등 다양한 예술의 애호가로서의 경험을 모아서 많은 분들께 예술을 만나가는 길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지원하는 경기도형 문화 뉴딜 프로젝트로 이 코로나 시대를 마주하고 있는 예술인들의 고민을 영상에 담긴 예술이라는 주제로 풀어보는 시간. 1편 레디메이드 된 현장 예술, 영상에 담긴 연극, 2편 그림 속으로 들어간 영화, 영상에 담긴 미술 이야기를 나눠본 데 이어서요. 3편 흔들리는 시선, 숨쉬는 카메라라는 부제로 영상에 담긴 춤을 다뤄보면서 앞으로 긴 탐색과 도전을 위한 목차 작성을 일단락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무가 한 분을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무용을 전공하고 현재 무용수이자 아트선의 안무가로 활동하고 있는 선은지입니다. 이번 특별 기획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으로 주식회사 세정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 4분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무용 분야 작가신데요. 연극과 마찬가지로 관객과의 대면을 전제로 하는 공연 예술이다 보니 피부에 와닿는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주로 하시는 작업과 올해는 변수가 많이 생겼는지 계획이나 전망이 있다면 간단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전통춤 춤사위를 메소드를 기반으로 해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춤으로 담아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창작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저 역시도 상반기에 많은 공연들이 취소되거나 하반기로 다 연기가 되어서 올해 주로 작업하고자 했던 빛에서 빛으로라는 작품이 8월 공연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지금 지난주에 대관 취소 통보가 정해져서 그것도 다시 공간을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선은지님의 안무작이나 공연 등을 여러 작업 자료를 통해서 이미 보았고요. 무대 공연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활동하시는 모습이 대단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예술인들의 작품 형태나 제작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과의 만남 자체가 소극적이 되거나 단절되는 상황이라면 다른 방식과 다른 매체 등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 참여하셨던 작품 중에 어떤 기록물로서의 영상이 아니라 영상 작품으로서의 그런 댄스 필름 이런 게 제법 있어서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접 연출한 것은 아니지만 제작의 과정을 함께 경험을 했었고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이 되는 작품을 압축시켜서 새로운 시선에서 작품이 생성된다는 것이 흥미로운 것 같아요. 제 작품을 창작하고 공연하는 입장에서도 기록에 관해서 신경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리감 없이 접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연출가인 제 입장에서도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면 작업의 한 부분이나 과정으로 영상까지를 생각할 수도 있고요. 영상 자체를 표현의 한 부분으로 무대에 적극적으로 개입시키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는 더욱더 그런 것 같아요. 관객의 눈뿐만이 아니라 카메라의 시선까지도 연출 범주 안에 넣어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카메라에 담기는 대상이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요. 그 감각적인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촬영을 하는 입장일 때도 대상의 느낌이나 상태를 보려고 이렇게 하지만 결과물을 보면은 막상 그것을 바라보고 느낀 내 감정이 더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부분은 안무가님의 경험을 바탕으로 뒤에서 보다 생생하게 얘기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사례들을 펼쳐볼 건데요. 지금까지 영화는 무용 또는 춤을 어떻게 담아왔는가, 또 다른 장르에 비해 작품들이 그리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예술 작업을 영상이라는 매체로 전환하거나 또 애초에 그것을 전제로 해서 작업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담보하고 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분명 연극과는 또 다른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무용 영화, 춤 영화라고 한다면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그런 작품이나 장면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제일 처음 봤던 무용 영화 빌리 엘리어트가 떠올라요. 빌리가 이제 처음 발레를 하면서 그 복싱 복장으로 발레를 배우는 여자친구들, 수많은 여자친구들 사이에서 약간 쭈뼛쭈뼛하면서 발레를 같이 따라하는 그 장면이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다큐멘터리 영화 피나에서 풀문의 한 장면도 떠오르는 것 같아요. 오늘도 존재하는 건 이 페드라의 예술이면 이야기 공방 영상에 담긴 예술이 이 주제에 관련된 모든 작품을 찾아내는 이런 작업은 아니다. 예, 이미 알고 있는 작품들, 경험했던 작품들 속에서 뭔가 어떻게 다뤄지고 있느냐라는 방식들을 찾아보기 위해서 대표적인 예시들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나 뮤지컬 영화는 춤 자체가 본질적으로 어떤 그 장르의 본질적인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요. 뭐 무도회라든가 이렇게 단순히 춤을 추는 장면이 있는 경우도 가능하면 배제하려고 합니다. 네, 춤을 추는 사람이나 공연 등이 중심이 되어야겠네요. 개인적인 감정일지도 모르지만 다른 장르에 비해서 춤을 담는 영상의 시선은 뭐 소재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과는 또 다른 측면이 있고 또 그게 있어야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이 영상으로 먼저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El escenario está lleno de sillas y mesas de madera. Salen dos mujeres en combinación y con los ojos cerrados, como dos sonámbulas. 연극편에서 소개한 명작을 품은 명작, 내 어머니의 모든 것을 만든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의 그녀에게 첫 장면입니다. 원제목은 그녀에게 말하다인데 아마 이제 기존 한국 영화 중에 그녀에게 잠들다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의식을 했는지 그녀에게라는 제목으로 국내에 소개를 했습니다. 예, 무용 공연을 담고 있죠. 어떤 공연인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영화 처음과 끝에 피나바우시의 작품이 등장을 하는데요. 처음 도입부에 나오는 피나바우시 카페 밀러는 인간의 갈망과 외로움을 담아낸 작품입니다. 그리고 영화 마지막에 나오는 작품 역시 피나바우시의 작품으로 포르투갈 리스본을 소재로 한 마르주카 포고라는 작품입니다. 공연 자체도 너무나 아름답고 의미 있지만 이 영화를 첫 예시로 정한 이유는 이제 큰 맥락은 코마 상태에 있는 여인에게 말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 보는 것에 대단히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이제 그랬을 때 과연 무엇을 보았고 그것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가 매우 중요한 영화죠. 연극이나 대사를 중심에 둔 영화가 주로 이제 대사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다면 이 영화는 말을 하기 위해서 말이 없는 무용을 선택했습니다. 예, 영화조차 무성 영화를 보고 와서 이야기를 들려주죠. 움직임과 그것을 보는 시선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영화는 소개해 주신 것처럼 마지막 역시 피나 바우시의 공연으로 끝나기 때문에 또 해볼 만한 이야기가 많지만 이 정도 화두로서 좀 여운을 남겨두고 가면 어떨까 싶네요. 단순한 춤 장면은 배제하기로 했으나 간혹 영화 자체보다 유명한 장면이 있는 이런 영화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몇 가지 좀 보고 가죠. 오히려 춤 영화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기도 하죠. 예, 대표적인 예가 아마 여인의 향기의 탱고일 거예요. 그렇죠? 영화는 몰라도 이 장면 정도는 안다. 그리고 또 음악만 들어도 안다. 자, 요 장면 트루라이즈의 장면도 있고요. 신들러 리스트라든가 이런 다른 또 좋은 작품들에도 좋은 영화들에도 등장을 하지만 사실 여기서 이제 탱고와 함께 정말 완성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제 결정적인 춤 장면은 그때 나오는 음악까지도 반드시 이렇게 포함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연극편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아비정전의 만보 장면 역시 늘 이렇게 음악과 함께 기억이 되게 되고요. 퀸틴 타란티노의 펄프 픽션에서의 우마 서먼과 존 트라볼타의 춤 장면도 많이 회자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검색해보니 전설의 인사 댄스라고 제목이 붙었더라고요. 굉장히 적절한 것 같아요. 예, 혹시 이런 예 또 있을까요? 저는 그 마더의 김혜자 배우님이 들판에서 추는 춤이 제일 기억에 남는데요. 정말 그게 정말 그냥 춤인 것 같아요. 예, 듣고 보니 그러네요. 영화의 시작과 끝을 이제 춤으로 이렇게 정리를 한 영화인데, 그 춤이 참 많은 것을 이야기해 줬던 것 같아요. 장면을 상상해 보니까 이렇게 막 소름이 돋네요. 예. 하나 정도 더 이제 소개를 하자면 아마도 이제 지난주에 또 이제 큰 별이 지셔서요. 작곡하신 영화음악의 거장 엔니오 모리코네를 추모하면서 많이 보여지기 시작한 또 영상이죠. 다시 마구 이제 떠올랐는데 바로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에서 짝사랑하는 소년의 이렇게 몰래 구멍으로 보는 그 시선으로 보여지는 발레 장면이죠. 예, 장면도 물론 너무 아름답지만 역시 이제 음악이 함께할 때 비로소 또 이 춤 장면은 완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발레라는 자체가 주는 신비로움이랄까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예, 선현지님도 발레를 해보셨나요? 네, 저도 어릴 적에 그 신비로움에 끌려서 발레를 시작으로 이 무용을 처음 이제 하게 됐는데요. 지금도 한국무용을 하지만 지금도 발레를 역시 너무 좋아합니다. 네. 이제 저는 성인이 돼서 현대무용의 기본 훈련으로 발레를 접했는데 정말 너무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무용수, 춤추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부터 한번 찾아보죠. 자, 일단 발레, 발레리나, 발레리노. 이미 뭔가 드라마틱할 것 같은 대상입니다. 오랫동안 춤 영화의 대표처럼 거론되던 작품이 1985년작 백야라는 작품이죠. 사실 저도 전작을 다 보지는 못했고 이제 주요 장면만 이렇게 봤었는데 발레뿐만 아니라 탭댄스도 굉장히 인상적으로 그렇게 그려졌던 것 같아요.
예, 소련을 탈출하여 미국에서 성공한 발레리노를 실제 소련 출신인 미하일 바르시니코프가 연기하면서 정말 이렇게 실화처럼 느껴지게 만든 그런 작품이었고요. 춤 못지않게 정치적인 상황이나 이런 주변부 이야기도 많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또 발레리노로 성장해가는 소년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도 있죠. 네, 아까 제가 얘기한 빌리 엘리어트인데요. 탄광촌에 살던 어린 소년이 발레를 여자의 전유물로만 생각하던 당시 사회 분위기나 노동자 가족으로 살면서 겪는 위기 등을 이제 이겨내고 발레 학교에 합격해서 발레리노가 되기까지의 성장 과정을 담은 영화입니다. 춤을 중심으로 한 전극에서 시작해서 뮤지컬로 또 뮤지컬 영화로 이렇게 이어졌던 정말 대단한 작품이죠. 예, 모든 과정이 감독 스티븐 달드리에 의해서 진행되었다는 것도 아주 독특한 부분이고요. 이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너무 많아요. 어떠세요? 어떤 작품이고 어떤 요소가 이렇게 많은 호감을 불러일으킬까? 네, 저도 영국과 한국에서 뮤지컬로도 본 적이 있어요. 영화에서도 등장을 하는데 그 빌리의 감정을 표현하는 장면이 춤과 음악으로 같이 함께 나타내지거든요. 그러면서 그 빌리의 마음이 더 입체적으로 드러나는 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빌리가 처한 사회적 배경을 빼놓을 수 없는데 탄광 노조의 폐업으로 가족에게 닥친 위기와 빌리의 발레 생활이 함께 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빌리가 오디션을 합격을 했는데 뭐 형이 잡혀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래서 영화에서처럼 사실 삶이 풍족해서 무용을 하는 게 아니라 다 어려움이 있지만 춤추는 게 좋아서 많은 부분들을 희생하면서 계속 무용을 하고 있어요. 저 역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점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을 사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분명히 춤이라는 것이 축을 이루는 것은 맞지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주변의 상황 또한 아주 깊이 있게 다루고 있어서 하나의 정말 훌륭한 사회극이라고도 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뮤지컬 버전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무대라는 이렇게 제한된 상황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배경적인 부분이 더 압축적으로 들어가고 또 타이트하게 이렇게 교차가 되면서 재미와 감동, 내용까지를 완벽하게 갖춘 더 높은 최고의 수작으로 탄생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떻게 보면 빌리 엘리어트는 본격적인 발레 영화라기보다는 이제 발레를 만나가는 과정에 관한 것이지요. 예, 이렇게 춤을 알아가는 과정을 담은 영화들이 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쉐리 댄스나 바람의 전설 같은 영화가 그런 류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우연히 이렇게 춤을 접하게 되면서 네, 점점 빠져가게 그렇죠. 되는. 예.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한국 무용에서 현대 무용, 오리엔탈까지 여러 가지 또 춤을 익혔었고 이제 지금은 연출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가장 매료됐던 장르는 뭐니 해도 플라멩코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한참 이거를 이제 배우고 활동할 때 주변에 도쿄타워라는 영화 때문에 플라멩코를 하게 되었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예, 삶이 참 답답했던 한 주부가 플라멩코를 배우면서 달라져 가는 거죠. 당시에 일본에서 플라멩코 붐이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게 곧 우리나라까지도 또 이어졌었고요.
그리고 역시 춤 영화의 대명사처럼 언급되는 더티 댄싱. 예, 춤을 만나는 영화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춤이 등장하는데 특히 이제 중심이 되는 건 사실은 되게 뭐 복합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살살하고 봐야겠죠. 예.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많고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이제 도발적이다 보니까 더티 댄스라고 치부 되는데 아, 정말 열정적인 그런 명장면 너무 많습니다. 예. 순수한 한 소녀가 우연히 이 춤에 매료되고 대타로 또 댄스대회에 참가하게 되면서 춤을 배워가는데요. 앞에 작품들과 이제 마찬가지로 영화에서 춤을 만나간다라는 것은 이건 곧 자유로워진다, 변해간다, 뭐 이런 걸 의미하게 되는 게 일종의 이렇게 하나의 공식이 아닐까 싶어요. 왜 그럴까요? 네, 그 말로 형언할 수 없다라는 표현이 있듯이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감정이나 느낌 혹은 말로 하기 힘든 그런 자신의 상태를 자신의 몸을 매개로 전달이 되면서 표현하는 게 좀 더 편해지고 좀 더 풍부해져서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해석의 자유도 바로 이런 것들에서 오는 것 같아요.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한 시대를 또 풍미했던 이제 제목부터 딱 춤 영화 이런 게 또 플래시 댄스라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예, 최근에 이게 뮤지컬로 제작이 돼서 저는 이제 아직 공연은 못 봤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추억을 또 소환하게 되었는데요. 뭐 아크로바틱한 이런 요소가 가미된 굉장히 역동적인 춤도 대단히 인상적이었지만 무엇보다 정말 아주 시원하게 이렇게 뻗어나가던 노래 또 그 음악이 크게 한몫했다고 볼 수 있죠. 고등학교 3년 내내 무용 수업이 있었는데 이 음악으로 재구성된 작품으로 실기시험을 봤던 기억이 있어요. 이 영화는 뭐 만나가는 단계라기보다는 그걸 넘어서 이제 꿈을 향해 좀 더 달려가는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예시들이 굉장히 오래된 영화들이 대부분이에요. 아마도 저하고 안무가님하고의 뭐 시차, 세대 차이를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 그 영화들이 정말 아주 강렬하게 남아있는 이유도 분명히 있고요. 이후에 그렇게 뭐 크게 인상적인 작품을 좀 만나보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도 우리 비교적 근래의 작품 중에서 꼭 언급해 볼 만한 영화 있죠. 처음과 끝까지 발레에서 시작되어 발레로 이렇게 끝나는 블랙 스완. 아, 예, 그렇죠. 완벽하게 춤을 담은 영화이기도 하지만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비롯해서 또 많은 상을 받기도 한 수작입니다. 예, 여러 가지 면에서 대단히 매력적인 요소 많은데요.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주인공 니나가 백조의 호수에서 1인 2역을 맡게 되면서 전혀 다른 백조와 흑조 두 역을 모두 완벽하게 해내고 싶은 욕망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겪는 심리적 갈등과 분열증적인 모습들이 아주 생생하게 전달이 되고 있어요. 성공적으로 공연을 마치지만 결국 비극을 맞이하게 되죠. 시작할 때 소개한 그녀에게와 내 어머니의 모든 것이 한 감독이 각각의 장르적인 이제 특징을 잘 살려서 만든 작품이라고 이렇게 같이 놓고 비교해 볼 수 있다면 이 작품은 무용판 버드맨이 아닐까 그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두 작품 다 굉장한 수작에 굉장한 인정을 받았던 작품이고요.
그만큼 이제 발레리나라는 작업과 최상의 연기를 추구하는 속에서 겪는 그런 이제 심리적인 부분을 너무나 예리하고 이제 섬세하게 그려냈죠. 공교롭게도 두 작품 다 꿈이나 이상 같은 게 이렇게 날개로 상징된다고도 볼 수 있는데, 버드맨에서는 역시 이렇게 환청으로 버드맨이 쫓아다니면서 계속 떠들죠. 예, 이렇게 환청으로 괴롭힘을 당한다면 블랙스완에서는 역시 환영에 시달리죠. 예, 이미지적인 면에 더 밀착되는 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게 무슨 법칙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훨씬 그 장르나 인물의 속성을 극대화하는 데는 효과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엔 또 다른 방식으로 무용 이야기를 담은 작품을 소개해보고 싶은데요. 블랙스완도 그렇고 빌리 엘리어트도 그렇고 공교롭게 한 작품을 담고 있습니다. 네, 발레 백조의 호수이죠. 블랙스완의 백조의 호수는 전통 클래식 발레를 담고 있고요. 그리고 빌리 엘리엇에 등장하는 이제 백조의 호수는 백조들을 남자 무용수들로만 구성한 매튜 본의 안무 버전이에요. 그래서 갸냘픈 그런 백조의 모습보다는 좀 더 야성미가 느껴지는 그런 백조의 호수의 작품인 거죠. 예, 또 그 안무만으로도 굉장히 또 이슈가 되었던 네. 예, 그런 작품입니다. 정확한 통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발레 작품 중에 가장 유명하고 또 가장 공연이 많이 되는 작품이 바로 이 백조의 호수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현대무용에서도 이런 작품이 있다고 보는데 정말 수많은 안무가들이 작업을 했었죠. 예, 저는 안무가는 아니지만 저조차도 꼭 한번 이제 공연을 해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을 정도인데요. 어떤 작품일까요? 네, 봄의 제전이겠죠. 네, 맞습니다. 정말 다양한 버전으로 공연이 되고 있는데 혹시 보신 적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무용사에서 가장 많은 버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실제로 본 공연으로는 안성수 안무가의 봄의 제전을 본 적이 있어요. 저는 이 이제 이야기 공방을 통해서 이 봄의 제전을 한번 쭉 모아본 적이 있어요. 예, 정말 다양하게 너무나 훌륭한 작품들, 매력적인 작품들 많이 있고요. 한국에서 공연된 사례도 몇 편 있고요. 저도 말씀하셨던 이제 2018년에 안성수 안무의 국립현대무용단 공연을 또 봤었습니다. 무용사에도 굉장히 중요한 작품과 의미 등으로 기록이 되어 있을 텐데요. 지금 소개할 영화는 바로 이 작품의 오리지널 버전, 니진스키 안무의 발레리스, 봄의 제전, 탄생 비하와 첫 공연 에피소드 등을 담고 있습니다. 예, 바로 샤넬과 스트라빈스키라는 영화인데요. 혹시 보셨을까요? 아니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샤넬은 너무 유명한 바로 그 명품 브랜드의 그 코코 샤넬 또는 가브리엘 샤넬, 그 샤넬입니다. 당대의 유명 인사였고 또 러시아에서 온 작곡가 스트라빈스키 후원자이기도 했죠. 사실 각각의 주인공을 하는 영화들도 있어요. 대부분의 이제 영화에서 많이 비추어지는데 역시 이 영화에서도 사실은 두 사람의 이제 불륜 관계가 굉장히 많이 그려지긴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대단히 적극적인 사업가이자 사교계의 정말 영향력자인 샤넬의 면모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특히 작곡가와 의상 디자이너로 봄의 제전의 제작에 관여하면서 어떤 일대 사건으로 기록된 이 공연의 초연 풍경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용사 책 등에 기술되어 있는 그 당시 상황을 잘 재현해놨다,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2편 미술에서도 다뤘지만 같은 시기 미술계에서도 빈번히 일어났던 논란이 이제 무용에서도 터지는 거죠. 예술의 개념 자체가 이렇게 달라져가는 전환을 이룬 그런 시기의 모습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작품만 이렇게 떼어내고도 다룰 수 있는 내용이 너무 많지만 역시 우리의 목표는 그게 아니니까 서둘러 정리 단계로 갈 텐데요. 마지막 춤 영화, 무용 영화라고 할 때 좀 꼭 챙겨봤으면 하는 형태의 작업을 소개할까 합니다.
예, 바로 카를로스 사우라라는 감독의 일련의 작업인데요. 혹시 감독님 이름 들어보셨을까요? 이름만 들어본 것 같아요. 네. 뭐 사실 1932년생 스페인 감독으로요. 사회성 강한 수많은 명작과 엄청난 수상 경력을 가진 정말 대가이신데 특히 여기서 짚을 부분은 연극편에서도 언급되었던 스페인의 대표이곡 피의 결혼과 카르멘 또 마술 같은 사랑으로 이어지는 이제 플라멩고 3부작이라고 불리는 이런 작품이 있고요. 또 이어서 살로메, 플라멩고, 탱고, 플라멩고 뭐 이런 작품들이 작품 전체를 아예 발레처럼 하나의 거대한 춤곡으로 이렇게 만들어내거나 춤을 주제로 한 영화를 많이 발표했죠. 이 역시 우리의 고민에 있어서 좋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소개합니다. 서울 무용 영화제를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무용 영화로 장르적으로 이제 한정을 지어서 이제 선정이 돼서 상영을 해주는데 그때 봤을 때 되게 공연과는 다른 그 희소성이 있음을 느꼈어요. 그래서 또 공연을 창작하는 것과는 다른 또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제 춤과 관련되거나 춤을 담아낸 영화도 찾아봤고 이제 전체적으로는 연극과 특수 연기 장르, 미술 그리고 이제 춤까지 다른 예술 분야를 이렇게 품고 있는 그런 이제 영화들을 본 건데요. 다뤄내는 방식에서 어떤 장르별로 의미 있는 차이점이 발견된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무용은 춤이라는 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움직임을 담아내는 게 조금 더 다이나믹한 점들이 눈에 띄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제 쭉 모아놓고 이제 비교를 해보자면 아무래도 이제 장르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연극의 경우에는 스토리 전개에 필요한 상황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주체로 공연이나 배우 등을 배치시키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 미술의 경우는 아무래도 관객을 접하는 대상이 직접 이제 작업을 한 화가 작가가 아니라 어떤 예술 행위가 작품이라는 오브제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다 보니까 그 뒷이야기, 숨어있는 탄생의 과정이나 배경 요소를 이렇게 많이 드러내는 방식들의 작품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무용의 경우는 이제 춤추는 행위 자체에 좀 더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집중되어 있지 않나. 그래서 그 역동성이나 이제 그런 느낌을 최대한 살리려고 많이 노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담아내는 어떤 시각적인 온도나 리듬이 또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 고민 지점으로 돌아와서요. 같은 공연 예술이라도 생중계나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이제 이렇게 관객을 만나는 방식과 매체가 변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의식은 또 좀 연극과는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어떠세요? 뭐 실제로 이미 많은 곳에서 무용도 이렇게 많이 또 진행이 되고 있죠. 이미 생중계도 있고 이런데 좀 무용 현장의 반응은 어떤지도 좀 궁금하네요. 네, 이 초반에 무용 공연을 이제 라이브로 생중계했을 때 그 작품을 담아내는 관점이 되게 달라짐을 느끼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게 아니라 비춰지는 걸 이제 보게 되니까. 그리고 생중계를 하지만 또 생중계를 하는 게 굉장히 비용적으로도 많이 든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녹화를 해서 그거를 그냥 녹화 방송을 틀어주는 식으로도 진행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여전히 뭐 일단은 닥쳐서 하면서 또 고민을 계속 이제 병행해서 가는 모습은 아마도 이제 모든 공연 예술이 동일할 거라는 또 생각이 드네요. 예, 작가님은 이제 이미 영상을 전제로 한 작업을 많이 또 해봤잖아요. 아, 보통 이제 그런 작업들 어떤 목적으로 제작이 되나요? 뭐 활용이나 유통의 통로가 또 다르게 이렇게 확보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지원을 받아서 한 공연 작품의 댄스 필러 버전으로 새롭게 구성하기도 하고요. 공연 안에 이제 필요한 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그 공연의 한 장면이 더 약간 이중적인 면을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그 의미를 더 확대 해석할 수 있게 드러난다든지 식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전달의 효과는 어떨까요? 사실 뭐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또 아무리 멋지게 이렇게 촬영을 했다 해도 공연을 영상으로 보는데 그 보는 자체는 참 아쉬움이 많잖아요. 아무래도 무용은 이미지를 중심으로 할 수 있어서 또 좀 다른 문제일까요? 네, 공연을 영상으로 보는 거는 정말 말 그대로 어떤 기록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새로운 댄스 필름이나 무용 영화 아니면 그 공연 안에서의 하나의 새로운 형태의 영상으로서는 이제 또 다른 방향인 것 같아서 네, 좀 결이 다른 느낌이에요. 사실상 이제 저는 공연을 창작하고 연출하는 입장에서 공연을 영상에 담는 부분보다는 공연에 영상을 담는 그런 형태를 이제 많이 고민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배경으로 이렇게 제시가 되거나 무대적 한계 상황을 넘어서 뭔가 그 밖의 것을 외적인 것을 가져오고 설명하기 위한 이제 영상은 좀 절대적으로 지향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무대 안에 하나의 요소로 녹이고 싶었던 것은 이렇게 육안으로 다 봐낼 수 없는 것들, 뭔가 감각적 경험으로 설명할 수 없는 자극들 또는 이 평면 공간에서 보여줄 수 없는 것들이라서 사실은 좀 이 3차원이 무대 공간의 차원을 좀 넘어서 뭔가 하나의 다른 차원을 끼워 넣는 것이다라는 좀 설정과 목표를 가지고 영상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프로젝션 방식 외에 보다 다양한 첨단 기술 등도 이제 고려를 하게 되고요. 뭐 역시나 연극 무대에서 보여질 것이 기술력은 아니기 때문에 보다 이제 그것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언어나 사실적인 재현보다는 이미지 구현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편집상의 변형이나 효과에도 또 의지를 많이 하게 되지만 우선적으로는 대상을 담아내는 시선과 질감에 굉장히 많이 좀 공을 들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말 없는 움직임을 이렇게 담아낼 때 역시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무용과 관련된 부제를 제가 흔들리는 시선, 숨쉬는 카메라라고 이렇게 달게 된 것 같습니다. 역으로 현장의 공연을 영상이라는 이제 매체로 전달을 한다면 이제 그저 잘 보여지게 한다.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닐 것이고 그것은 이제 필연적으로 또 하나의 연출 과정으로서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또는 영상으로서의 공유가 더 중요시 되는 거라면 애초부터 그 목적에 충실하게 구성되고 연출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요즘은 많이 해보게 됩니다. 예, 오늘 역시 정말 짧은 시간에 또 정신없이 그냥 달려봤어요. 여러 가지를 이렇게 좀 열심히 훑어봤는데 어떠셨나요? 네, 일단 제가 봐야 할 영화 리스트들이 많이 생겨난 것 같고요. 그리고 저 역시 이 상황에서 다들 이제 어렵게 창작 작업을 하고 있고 한데 또 이런 영상이라는 새로운 전달 매체를 의식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또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접근 방법에 대해서도 연구를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경기 콘텐츠진흥원에서 지원하는 경기도형 문화 뉴딜 프로젝트로 코로나 시대를 마주하고 있는 예술인들의 고민을 영상에 담긴 예술이라는 주제로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예, 상황이 상황인지라
이야기 공방도 지금까지는 다른 이제 영상 매체라는 다른 방식으로 처음 또 시도를 해보기도 했는데요. 저희가 이 짧은 시간에 어떤 정확한 답을 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조금 앞으로의 길을 위해서 미리 좀 살펴보아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제 둘러봤고요. 실제 고민은 이제 지금부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긴 여정이었지만 이제 함께 해주신 예술가 분들 덕분에 저도 한번 이 주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접근을 해봤던 것 같고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으로 주식회사 세정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 4분 그리고 자문과 자료 협조 도와주신 미디어 아티스트 손우경 작가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자,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매 시간 했던 중요한 이야기, 우리는 지금 대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정말 더 본질적으로 좋은 것은 예술을 향유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가장 강렬한 좋은 방법은 직접 대면해서 나의 감각을 통해 경험하는 것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는 그러기 위해서 좋은 안내자 되도록 또 다양한 이야기 공방 통해서 계속적으로 또 열심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3차에 걸친 특별 기획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